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세세포 분열을 배웠고요. 오늘은 감수 분열을 배워요. 자, 그러면 감수 분열의 의미가 뭔지 봐봐. 감수. 감수가 뭐냐면 숫자가 변한다, 감소한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감수 분열의 뜻부터 볼까요? 첫 번째,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분열이에요. 자,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분열, 이거를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감수 분열이 일어난 결과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감수 분열의 결과는 어떤 결과냐?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요. 자, 생식세포. 우리 사람의 경우, 동물의 경우는 정자하고 난자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생식세포의 형성이라고. 자, 요거를 감수분열의 결과야. 그런데 감수분열이 일어나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감수분열의 의의가 있어요. 의의. 자, 감수분열이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거예요. 자, 생물의 종이 배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의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자, 사람의 경우에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어요. 자, 체세포 속에는 염색체가 몇 개라 그랬어? 몇 개? 아, 요놈들 23쌍 46개씩 있어요. 그 중에 44개는 상염색체, 그 다음에 2개 XX, XY는 성염색체라 그랬잖아. 근데 봐봐. 체세포 속 세포 하나가 46개씩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자하고 난자도 봐봐. 정자하고 난자의 경우 46개씩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아기가 되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면 46개가 결합하면 몇 개가? 92개가 돼요. 그러면 92개 염색체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거든. 왜? 염색체 수가 다르면 같은 종이 될 수가 없어. 그치? 근데 봐봐. 자, 46개 염색체가 정자하고 난자를 만들 때는 수가 반으로 줄어요. 몇 개씩으로? 23개, 23개로. 자, 이렇게 줄었다고 해봐.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면 46개가 되죠. 그거야. 그게 가장 큰 의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배를 거듭해도 처음에 부모가 가졌던 46개 염색체가 계속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감수분열의 가장 큰 의의예요. 알겠지? 요게 가장 큰 의의라는 거 알아두면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감수분열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감수분열 과정은 자,
간기를 거친 후에 우리가 간기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핵분열 준비기라 그랬죠. 그치? 그리고 나서 염색체 모양과 행동 양식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게 체세포 분열이었잖아. 그런데 감수 분열은 간기를 거친 후에 자, 제1분열과 제2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나요. 자, 제1분열과 제2분열이 연속하여 일어난다. 자, 연속하여 일어난다라고 할 때, 자, 2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분열이. 알겠지? 근데 2번 일어나는데, 제2분열은 간기 없이 진행이 돼요. 자, 간기 없이 진행이 되더라. 이해됐니? 자, 그러면 감수 분열을 지금부터 쭉 선생님이 또 따로 정리를 해볼 거야. 잘 봐. 자, 제일 먼저 간기. 자, 간기라고 하는 거는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아요. 자, 흑막과 인이 있어요. 자, 인은 학교에서 안 배우면 빼도 돼. 흑막이 존재한다. 인을 안 배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흑막과 인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외우고 흑막 있어요. 그리고 이 감기 때는 자 분열 준비기라 그랬어요. 자 분열 준비기 때는 마찬가지야. DNA 양이 2배로 증가해요. 자, DNA 양이 2배로 증가해서 자기 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염색체가 자기와 똑같은 염색체를 하나 더 복제를 해. 자, 그 다음에 이 감기 때는 염색사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염색사로 존재해. 그러니까 실처럼 풀어져 있어. 뭉쳐있지가 않고. 이게 감기야. 이거는 세세포 분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제1분열. 제1분열에 자, 전기 배워보자. 자, 제1분열의 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핵막과 인이 소실이 돼요. 없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또 염색사가 염색체로 뭉쳐요. 자, 그 다음에 양쪽에서 방추사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 지난번에 염색체하고 접합을 해서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자, 그런데 양극에서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돼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봐. 감기대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세포 하나에 핵막과 인이 있고 자, 염색체를 선생님이 4개를 그릴 텐데 자, 저기는 뭉쳐 있는 게 아니고 풀어져 있죠? 염색사로 그린 거야. 자, 이렇게 염색사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전기 때 제1분열 전기 때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핵막과 인이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점으로 그려보자. 없어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방염색사가 염색체로 이렇게 모여.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된다. 이가, 요거는 색깔을 바꾸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가 염색체가 뭐냐면은 상동 염색체 두 개가 접합한 거야. 두 개가 접합이라 하지 말고 뭉친 염색체라고 부르고 이거를 이가 염색체를 4분 염색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요게 잠깐 한번 배워볼까요? 자, 잘 봐. 선생님이 이제 염색체를 그릴 때 요렇게 생긴 염색체를 염색체 한 개라고 불렀죠. 자, 그런데 잘 봐. 요거 만들기 전에는 자,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 자, 요렇게 생긴 게 이게 DNA 복제 전. 자, 요렇게 그리면 염색체가 몇 개야? 두 개지요. 근데 이놈이 DNA 복제를 하잖아. 그러면 자기와 똑같은 놈을 하나 옆에 이렇게 만든다 그랬지.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DNA 복제 후야. 그래도 얘네들은 염색체가 두 개예요. 그치? 그리고 요 각각을 뭐라 불렀니? 염색 분체라 그랬죠. 그래서 요 염색체 하나를 2분 염색체라고도 부른다 그랬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4분 염색체라고 했으니까 4분 염색체는 뭐야?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위에다 그리면 이렇게 하나, 그 옆에 또 이렇게 하나를 붙여. 이렇게. 이걸 4분 염색체라고도 부르고 요거를 이가 염색체라 부르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옆에 염색체가 똑같은 게 이렇게 하나 더 붙어야 되겠지? 그 다음, 자,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염색체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양옆에서 방추사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해. 요게 제1분열 전기야. 됐습니까? 아이나, 여기에서 졸면 안 돼? 네, 조금 졸립지? 네, 졸면 안 돼. 여기 이거 구별 잘해야 돼. 그리고 지금 날씨도 덥고, 이게 비도 거의 그쳐서 이제 무더위가 올 거야. 건강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전기예요. 알겠죠? 제1분열 전기. 그 다음에 제1분열 중기. 자, 중기 때는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방추사가 염색체에 접합을 해요. 자, 방추사가 염색체에 접합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가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중앙에 배열을 해요.
그 다음 초록색의 염색체도 중앙에 배열. 자, 그 다음에 양쪽에서 실 같은 게 와서 이렇게 달라붙어. 자, 중기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하는 이 중기는 가장 짧은 시기란 말이야. 알겠죠? 세포 분열 주기 중에 가장 짧은 시기. 자, 그 다음에 중기 다음에 후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분리되어 자, 좌우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자, 후기 때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될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초록색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방추사가 달라붙어 있겠지, 이렇게. 자, 이게 후기야. 이해되니? 이렇게 된 다음에 말기 때는 자, 제1분열 말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획막이 다시 만들어져요. 자, 획막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포질이 나누어져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세포질이 나누어져 두 개의 딸세포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이 속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염색체 하나씩이 이런 모양으로 있겠지. 그 다음에 초록색의 염색체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 식물세포의 경우는 어떻게 되니? 여기에서 세포질 분열은 요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동물세포의 경우는 밖에서 안으로 쪼인다 그랬지? 그래, 그러면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진 거야. 됐어? 자, 여기까지가 제1분열이에요. 그러면 자, 제2분열을 배울 거예요. 잘 봐. 여기에서 이제 잘 봐야 돼. 제2분열. 자, 그런데 자, 여기 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 후기에서 말기로 갈 때 있지. 자, 이 속의 염색체가 원래는 4개였는데 2개로 변했지. 맞니? 자, 그래서 제1분열 후기에서 말기 때 염색체 수가 반감합니다. 그래서 자, 잘 봐. 자, 제1분열에서는 우리가 이형 분열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형 분열은 무슨 뜻이냐면 염색체 수가 EN에서 N으로 변하는 분열이야. 자, EN에서 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염색체는 있지 EN은 몇 개야? 46개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 사람의 염색체는 쌍으로 존재하니까 EN은 46개인데 EN이 N으로 변한단 말이야. 근데 언제 변하느냐? 자, 제1분열 후기에서 말기일 때 안으로 감소해요. 알겠죠? 이게 제1분열의 정리야.
그러면 이제 제2분열을 배울 거예요. 자, 제2분열의 첫 번째가 간기 없이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전기야. 자, 전기 때는 역시 핵막이 사라지겠죠. 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핵막만 써도 돼. 책에는 핵막만 있으니까 핵막이 소실되고 또 자, 염색사는 염색체로 존재하겠죠.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걸 잘 봐. 자, 조금 크게 그릴 건데, 자, 여기에 핵막이 이제 사라졌어요. 자, 핵막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자, 이 속에 하얀색으로 이런 염색체가 있었고, 초록색의 염색체도 이렇게 있었지. 자, 이렇게 있었는데, 방추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또. 방추사 형성 시작. 그래서 이 방추사는 잘 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방추사가 형성이 돼요. 이게 전기야. 그 다음 제2분열 중기는 똑같이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방추사가 염색체 접합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역시 그림으로 그리면 자, 조금 크게 그리면 이렇게 돼. 요거는 이미 갈라졌고 이렇게 생긴 놈 하나 그리고 초록색으로 생긴 놈도 자 이렇게 생긴 거에 양쪽에서 방추사가 이렇게 결합을 해요. 자 이렇게 돼. 이게 중기야. 그 다음에 후기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또. 후기 때는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염색체 이거는 이분 염색체죠? 맞니? 자, 이분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되어 양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그려볼 테니까 봐.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놈 하나, 여기도 이렇게 생긴 놈이 여기에도 그 다음에 초록색도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방추사가 이렇게 끌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후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저 그림에서 말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말기 때는 핵막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는
염색사로 다시 풀어줘요. 그러면서 4개의 딸핵이 만들어져. 딸세포가 형성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요거에 인이 있는데 인은 생략해도 되고요. 이 속에는 자,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4개의 핵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죠. 알겠니? 이해돼 안 돼? 자, 제일 먼저 이거를 선생님이 그릴 때 어느 걸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봐봐. 세포를 이렇게 그렸었잖아. 하얀 거 이렇게 시우처럼 이렇게 4개로 그렸었지. 근데 이놈이 각각 세포 어떻게 된 거야? 하나마다 하얀 거 하나, 초록색 하나로 들어있죠. 그래, 요거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2분열을 뭐라고 부르는지 이제 한번 봐봐. 자, 제2분열을 동형분열이라고 불러요. 동형분열. 동형분열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체세포 분열과 똑같다는 뜻이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염색체 수 변화가 없더라. 변화가 없다. 이걸 제2분열의 N에서 N으로 변한 거예요. 제1분열 후기에서 말기 때는 EN에서 N으로 변했지만 자, 제2분열은 N에서 N으로 변했어. 다이나 많이 졸립지 지금? 네. 그치? 네. 자, 물 좀 마셔. 음, 자, 이제 분열이 감수 분열 끝난 거예요, 과정. 그러면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비교만 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비교. 자, 여기가 체세포 분열. 여기가 감수 분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나와 있죠. 분열 횟수는 얘는 1회예요. 근데 얘는 연속 2회야. 연속 2회. 자, 2회 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감기 없이. 2회 때는 감기 없이 연속 2회 분열을 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딸 세포 수는 얘는 2개, 얘는 4개예요.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 자,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4분 염색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상동 염색체끼리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것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체세포 분열은 형성 안 해요. 그 다음에 얘는 형성을 해요. 이게 가장 큰 특징들이란 말이야.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염색체 수는 얘는 EN에서 EN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얘는 EN에서 N으로 변해요. 알겠니?
그 다음 5번째.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 얘는 생장, 재생 등등이 일어나지만 감수분열은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요. 그걸 생식세포 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차이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그림으로도 반드시 잘 구별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 넘겨봐. 17페이지 보자. 17페이지. 자, 17페이지 넘겨서 그 실험 과정 거기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과정. 자, 맨 처음에 물이 담긴 컵의 양파의 아랫부분을 잠기게 하여 뿌리를 기른다 그랬죠. 자, 지금 체세포 분열 관찰하기 위한 실험 샘플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옆에 양파 뿌리 조각을 자, 거기에 밑에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하는 까닭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니? 거기에 별표 쳐. 양파 뿌리 끝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양파 뿌리 끝에 뭐가 있다고요? 생장점이 있어서 세포 분열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니? 생장점이 있어요. 생장점이 있어서 세포 분열이 매우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세포 뿌리란 말이야. 그 뿌리 끝.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자. 양파 뿌리 조각을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섞은 용액에 담가둔다. 자, 그것도 역시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정이라고 불러. 고정. 자,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계냐면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와 가장 가깝게 자, 멈추게 한다야. 고정시킨다. 자,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와 가장 유사하게 고정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포 하던 세포 상태에서 멈추는 거야. 알겠죠? 세포 분열하던 세포 상태에서 멈추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세포 분열하는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겠니? 자, 이게 바로 에탄올과 아세트산 용액을 섞는 거야. 자, 몇 대 몇으로 섞는다고요?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로 섞은 용액이야. 이걸 고정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자, 그렇게 고정시킨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고 물중탕으로 60도로 가열한다 나왔니? 자, 거기도 밑줄고 그 과정을 왜 하는지. 자, 그거를 우리는 해리라고 불러요. 해리. 해리. 자, 이거는 조직을 연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식물 뿌리는 있지. 식물 세포기 때문에 세포벽 같은 게 있겠지. 당연히. 그 세포벽들 때문에 조직이 단단해. 식물 뿌리는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자, 요 묽은 염산에 넣고 물중탕을 하는 이유는 해리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조직을 연하게 해서 우리가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자,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하는 작업이에요.
자,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하는 작용을 우리는 헬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과정이 염색이에요. 염색. 그 과정 알아야 된다. 염색. 자, 식물은 아세트산 카민 용액. 자, 식물은 아세트산 카민 용액, 동물은 메틸렌 블루 용액을 넣어요. 자, 우리가 동물은 잘 안 나오는데, 자, 식물은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붉게 염색을 하는 거고, 동물을 세포는 메틸렌 블루 용액을 떨어뜨려서 푸르게 염색을 시켜요. 알겠니?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래. 이걸 염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이 뭐냐면, 분리라고 불러요. 분리 및 압착이라고 한다. 자, 분리 및 압착은 뭐냐면, 해부침으로 뿌리를 찢어요. 해부침으로 뿌리 끝을 찢는다. 그러니까, 해부침으로 갈기갈기 찢어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커버 글라스로 덮고 누르는 거예요. 이거를 압착이라고 하는데, 자, 유리로 쉽게 얘기하면 덮는 유리로 그 찢은 거를 놓고 꾹 눌러. 지우개 달린 연필 같은 거 지우개로 꾹꾹 누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건 뭐냐면 세포를 한 겹으로 얇게 펴는 작용이에요. 얇게 편다. 자, 이걸 분리 및 압착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됐어, 안 됐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거름 종이로 한 번 더 덮어서 꾹 누르면은 우리 염색액 같은 게 옆으로 유리 옆으로 삐져나온 거 있겠지? 그거를 쭉 흡수한 다음에 그걸 현미경에 놓고 관찰하면 돼요. 알겠니? 자, 그리고 나서 관찰한 거 봐봐. 거기 보면은 시커먼 거 하나 동그란 것들이 제일 많이 관찰되지. 그게 간기야, 간기. 그 다음에 자, 막 분열하는 거 보이냐? 훅이라고 써 있는 거 막 분열돼서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중기 봐봐, 중기. 자, 중기 때는 염색체가 가운데 모여 있죠?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돼. 그림으로. 됐냐?